가장 중요한 전시물이 바로 이건데요. 발전소 전체의 개통도고 사진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림입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끓입니다. 이거 수직 파이프로 됐고 파이프의 길이가 60m예요. 왜 60m냐면 불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닿아야 물이 속속 들이끓어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런 증기는 스팀 체스트에 모입니다. 스팀 체스트에 모인 증기는 요 상태가 가장 압력이 높죠. HP는 하이프레셔 고압 터빈. 이 안에 아까 사진 얼핏 보여드렸던 수많은 터빈 로터들이 쫙 있어가지고 증기압이 로터를 돌려서 뺑뺑 돌아요. 요 축은 사실상 연결이 되는데 왜 끊게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고압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는 압력이 낮아졌지만 버리지 않고 로프레셔 터빈을 돌려요. 그래서 결국 이 축은 제너레이터. 여기 지금 RPM이 안 나와 있는데 3600 RPM 분당 3600 RPM을 60으로 나누면 1초에 60이고 거기서 교류전기의 60Hz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RPM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의 퀄리티란 결국은 주파수 60Hz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한국 전기가 퀄리티가 안 좋아서 아무리 비싼 오디오 기기를 집에 들여놔도 잘 소리가 안 난다. 요즘은 뭐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쓰고 난 증기는 버리지 않고 콘덴서에 모여요. 콘덴서는 펌프로다가 한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발전소는 다 강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끌어올린 찬물을 가지고 고압 증기의 열교환기로 딱 대는 순간 온도가 팍 떨어지면서 증기는 응축돼서 물이 돼요. 그럼 그 물은 버리지 않고 히터 1, 2, 3를 거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지금 화실로 되어 있는데 181도에서 238도, 그래서 425도까지 가열해서 보일러에서 왕창 끓이면 다시 560도까지 가서 뱅글뱅글 순환되는 거죠. 이게 가장 발전소의 기본적인 개요도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중요하게 전시를 했죠. 그리고 이게 실제 배치도에 본 모습인데, 이게 보일러의 파이프고 여기서 생산된 증기가 파이프 따라 내려가서 여기가 얼핏 말씀드린 탈기기를 거친 다음에 이게 바로 터빈입니다. 터빈을 돌리고 난 증기는 바로 밑에 있는 컨덴서에서 응축돼서 물이 돼요. 그 물은 핫웰에 고인 다음에 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여기 점선으로 된 파이프는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파이프에서 찬물을 닿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변전 설비가 있고, 여기 이제 발전소 전체적인 구조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맡고 있는 건축사무소에 가서 이걸 그대로 놔둬라. 예, 절대로 함부로 변형하거나 칠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신라 유물이 출토되면 그대로 흙만 살살 털어서 전시하잖아요. 이걸 산업유물로, 살아있는 산업유물로 그대로 잘 보존하고 가꿔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많은 도면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도면이 바로 발전소 터빈 전체를 보여주는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고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이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사진 스튜디오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디지털 카메라 있어요. 화소가 1억이 넘는 페이즈 1이라는 괴물 같은 카메라로 찍었고, 유물로서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메커니즘 아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해 보시면 수많은 로터 블레이드들이, 수많은 로터, 이게 몇 단인지 셀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단의 로터 블레이드들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제 발전소가 재밌는 거는 이 축의 길이가 한 40m 되나? 돌아갈 때는 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안 돌아가면 축 처진대요. 그러면 이제 축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터닝 기어라는 게 계속 발전기가 안 돌아가는 동안에도 외부의 힘으로 계속 돌려준 터닝 기어가 중간에 있고, 뭐 하여튼 재밌는 구조들이, 여기 이제 그 레비린스 실이라고 번역하면 미로형 밀봉 장치,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임펄스 터빈과 리액션 터빈이 같이 쓰이겠다. 컨덴싱 레이트 터빈, 즉 아까 말씀드렸지 밑에 컨덴서에서 물을 모은 다음에 다시 재가열해 쓰는 터빈이다. 출력은 25만 킬로와트, 제곱센티미터당 169kg의 압력. 그러니까 여러분 손톱만한 크기에
성인 두 사람분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굉장한 압력이죠. 기계비 평가가 도대체 뭐냐? 그럼 저는 그냥 간단하게 파보고 물어보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뭐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셰프트 바이브레이션. 아, 축이 떨리는 문제구나. 터빈이 회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진동을 나타내며 진동의 진폭이 0.125mm 이상 떨리면 알람이 울린다. 그 작은 진동이면은 사람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터빈 로터와 축의 무게가 한 몇백 톤 돼요. 그리고 분당 3,600배 회로 회전하고 있으면 굉장한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0.125mm 이상 진폭이 생기면 그게 잘못하면 망가지거나 박살날 수가 있죠. 그럴 경우는 진폭이 0.25mm 이상 되면 터빈 트립 강제 정지. 왜 트립이란 말을 쓸까? 트립 여행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비 트랩 아시죠? 베트남전 때 이렇게 베트콩이 설치해가지고 줄 잘못 탁 밟고 지나가면 뻥 터지는 거. 그 줄을 인계철선, 영어로 트립 와이어라 그러거든요. 턱 건드리면 터진다. 그래서 여기서 트립도 잘 돌아가던 시스템이 턱 건드리고 멈추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메커니즘에 관한 사항들이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참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야 터빈이 갑자기 멈추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고 터빈 트립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1979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게 흥미로운 거죠. 아까 본 0.25mm만 축이 중심에서 벗어나도 정지하고 아니면 터빈의 회전 속도가 과속일 때 아니면 진동이 심해서 터빈 축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윤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복수기에 충분한 진공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도 터빈이 비상정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도면인데요. 터빈 아까 보신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터빈 로터의 알맹이고 이거는 껍질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요 속에 발전기가 들어있는 거고 요게 25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바로 그 강력한 발전기이죠. 요 껍질을 딱 뜯으면 아까 사진에서 보신 빛나는 수많은 로터들이 쫙 배열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도면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미나 무슨 뭐 예술미와는 또 다른 인공미의 극치가 아닌가. 도면에 실린 도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 도면이 너무 예쁘다. 흥미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찾은 도면 중에 제일 희한한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못 들어서 아쉬운데 보안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나이트, AM, 눈, PM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운전 상태를 잉크로 이렇게 펜이 달려갖고 보안이 종이가 쭉 돌아가면 그걸 이렇게 펜으로 기록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왜 원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잘 보시면 글씨가 개통병입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날짜가 72년 2월 17일이니까 아마 이게 지금 사옥이 준공 때일 것 같은데요. 개통병입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발전소가 완공되고 테스트가 끝나서 외부로 전기를 처음으로 송출하기 시작하는 거를 여기서 말하는 개통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체적인 그리드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리드 시스템에 우리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들어갔다. 맞춰졌다. 그래서 그것을 개통병입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날짜인 거죠. 이건 전시는 못했습니다. 아유, 이걸 걸을 공간이 없어서 전시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게 한 몇천 장이 거기 있길래 그중에서 한 좀 모양 좋은 걸로 한 50장이라도 갖다가 쫙 걸고 싶었는데 그건 못했어요. 요게 이제 그 보일러를 옆에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다 수많은 튜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재밌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furnace side down comer 그쪽 사람들은 다운 코머라고 읽는데 이 사이에 이제 수많은 튜브들이 있어서 가열되는데 온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저 보일러 외벽이 엄청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열돼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식히기 위해서 물을 흘려 내려보내요. 물이 흘러 내려온다라고 해서 다운카머. 일종의 물의 재킷이죠. 재킷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와 튜브들이 얼기설기 있어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데는 왜 파이프라 그러고 어떤 데는 튜브라 그러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액체가 지나가는 거는 파이프라 그런대요. 뭐 찬물이든지 튜브는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즉 열 교환이란 이 안에 지금 물이 흐르는데 바깥에서 뜨거운 불이 닿으니까 뜨거운 불의 높은 온도가 안에 물로 전달돼서 그게 증기로 끓는 거겠죠. 그게 열 교환이죠. 열을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옮겨주는 것. 모든 사람의 집에 있는 에어컨과 냉장고도 다 열 교환이기. 요 그림은 아마 태안화력에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블로그에다가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판으로 그렸다는데요. 그냥 초인이거나 와 이걸 어떻게 그림판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건 이게 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행거라 그러는데 영어로 행어인데 이게 그 60m 정도 되는 튜브들이 있는데 그게 가열되면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매달려 있는데 밑에는 그냥 이렇게 둥 떠 있는 형태입니다. 다만 옆에 이렇게 살짝 받쳐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늘어날 수 있게 돼 있는 열팽창하니까 그런 흥미로운 구조로 돼 있고요. 자료실에 있는 것 중에 옛날 사진들 선반 아마 새로 들어놓은 것 같은데 귤이랑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사진이 재밌는데 요런 민속적인 사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서 요거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진 중에 저는 이런 게 중요했죠. 여기 뭐 번들 튜브 인서팅이라든지 이게 이제 아까 개통도에서 얼핏 보여드린 급수 가열기인데 그냥 통짜로 끓이면 효율이 그러니까 발전소의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튜브 사이로 자잘한 배관 사이로 물이 지나가면 요 사이에 튜브가 있는 거죠. 수리하는 장면인데 끓이다 보면 튜브가 낡아가지고 이렇게 새는 거죠. 수리하는 걸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손바닥만한 아주 옛날 3호 사이즈 사진이라서 스캐닝 해가지고 엄청나게 리터칭해서 전시했는데 그런 점이 아쉽고 요게 이제 정말 제가 보고 싶었던 발전소의 심장인 바로 터빈 로터입니다. 보안이 이게 로터 블레이드가 큰 거를 봐서는 저압 터빈이네요. 고압 터빈으로 갈수록 블레이드가 작거든요. 이걸 정말 보고 싶었으나 이걸 뭐 저를 위해서 뜯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옛날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케이싱을 드러내서 요것이 좀 드러낸 상태로 좀 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요 블레이드를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다 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을 밀어넣어서 끼는데 그 타입이 있는 요걸 이제 영어로 포트리 타입, 전나무 타입이라 그러죠. 전나무 비슷하게 생겼죠.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가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게 전나무 포트리인데 포트리 타입이라 그러는데 그게 그대로 보여져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사옥이.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당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미스테리 물건이었어요. 이게 딱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터빈 로터인데 크기가 작아요. 그죠? 길이가 한 2m? 이거에 비교해보면 이건 터빈 로터 길이가 한 뭐 20m인가 10m 넘거든요. 이상하다. 이게 작은 터빈 로터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혼자 추정한 거는 이건 모형이다. 이게 하얗게 반짝거리잖아요. 그럼 이미 녹이 슬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재료가 티타늄이나 크롬강 같은 녹슬지 않는 재료인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녹이 슬었을까요? 녹이 슬었는데 여기 새빨갛게 녹이 슬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터빈 로터는 아니고 쇠로 적당히 모양만 비스무리하게 깎은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다가 전시 직전에 이제 어찌어찌 섭외가 돼서 간신히 차장 한 분을 이 메커니즘 쪽에 계신 분을 1시간 인터뷰하면서 딴 직원들한테는 아무리 물어봐도 몰라. 이거 정체를 아무도 몰라. 발전소 직원들인데. 그래서 그 발전기 자체를 다루는 과 직원이 아니면 몰라요. 근데 재수 좋게 그분을 딱 인터뷰했을 때 보일러 피드펌프 터빈이다. 왜 터빈 로터인데 왜 크롬강 같이 녹 안 쓰는 재료로 된데 왜 녹이 쓸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증기압이 강하면 부식이 된다.